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끝내고 예. 20분이나 했네, 씨발. 예. 자, 그럼 서론 끝내고 지난번에 했던 일단 그거부터 끝내죠. 앞돈.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앞돈. 요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네. 제가 오늘 발언 양도 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만 약 한 3분 만에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네, 먼저 정리하시고 네. 그리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온 얘기, 네. 지난주까지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그 인천공항 이제 집권하자마자 민영화형이 나왔죠. 네. 집권하자마자. 그래서 2008년 공기업 평가에서 우리 각하께서 거의 꼴찌를 시킵니다. 12등. 그리고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공항은 사실은 6년 연속 계속 지금까지도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세계 1등 하고 있는데 선진 경영 따로 필요 없죠. 이미 1등인데 이게 안 먹히니까 확장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 확장공사 예산이 4조예요. 예. 4조.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은 매년 순이익이 몇 천억씩 쌓여. 2조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금방 마련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매년 몇 천억씩 버는데 그리고 독과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야 외국으로 가. 전부 다.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나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차입하면 100%예요. 예. 차입할 수 있어. 이걸 왜 팔아? 그러니까 가게 공사한다고 가게를 판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확장공사가 2017년이에요. 필요하면 그때 팔면 되지. 왜 각하인 김정에 팔아야 돼? 네. 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팔면 세금도 줄고 지금은 조세 수입이 한 1,000억 됩니다. 민간인이 사면 요금 대폭 판한다. 네. 이미 호주 맥쿼리 9배 올랐고 히드로도 6배 올랐고 이용객도 손해고 이용료 오르면은 또 항공사도 손해고 다 싫어해.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 인천공항을 사겠다는 회사가 맥쿼리인데 그 사겠다고 했을 때 한국지사 대표가 바로 각하의 조카. 연결고리 여기서 나옵니다. 각하의 조카. 예. 이상득 의원의 아들. 여기까지 한국 대표 이름이 누군지 밝혀주셔야죠. 조카.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예, 우리 팬카페 회원들이 절대 의원님은 나가서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앞돈을 주는 거다. 우리가 뒷돈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앞돈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의원님이 그 뒤로. 내용은 이제 우리 주진우 기자가 탐사 보도 전문 기자니까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제가 잘못 발언했어요. 국회 법이 통과되어야지 매각할 수 있다.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현재 공항공사에서 외국 자본에게 매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규정이. 그러니까 자기 물건 자기가 팔아먹는 겁니다. 우리 국가가. 그런데 지금 국회에 발의해 놓은 법은 뭐냐면 이것을 외국 기업한테 헐값 매각하는 것은 특혜라고 하는 비판이 있으니 네. 두 가지 법안을 제안을 합니다. 제출해 놓습니다. 첫 번째는 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갖고 100분의 51%를 국가가 소유하게끔 만듭니다. 51%. 그러니까 51% 이런 꼼수예요. 51%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결정적 지배권이 국가가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매각이냐. 네. 이런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51%를 국가가 소유하는 법을 만들고요. 그 법 내용에는 51%를 국가가 소유하고 공항 할주로 같은 기반 시설은 국가에 귀속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데 무슨 매각이냐. 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메꾸기 위한 법안을 낸 겁니다. 그다음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할주로 거꾸로 국가 하면 귀속이고 49%는 팔아도 된다는 얘기로. 49%는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0%다 판다는 비판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51%는 국가 소유다. 이 법안을 작년 3월 22일 날 네. 법안을 냅니다. 한나라당 33명이 그 공동 발의해갖고요. 그 법안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외국 국가나 외국 자본은 30%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만듭니다. 30%.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51%라고 하니까 일부 잘못된 우리 주진우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잘못된 언론에서는 49%를 해외에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은 30%로 됩니다. 30%. 그럼 나머지 19%는 일부 이렇게 저렇게 쪼개고 또 그 15%는 국내에 있는 기업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데 외국 기업에 판 돈과 비슷한 돈으로 팔기 때문에 여기에 15% 향후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된다면 무조건 반대해야 되겠지만 15% 내지 19%를 누가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마 각하의 친인척 중에 가족애가 뛰어나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3쿠션 보셔. 예, 3쿠션 기법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법을 뭘 내놓냐면 항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놓습니다. 항공법은 다 간단해요. 맥쿼리 공항 그러니까 호주 시드니 공항이 맥쿼리 공항으로 바뀐 다음에 한 공항 이용료가 9배 뛰었다고 하니까 이 법안에서는 그거를 피하기 위한 또 법을 냅니다. 항공법 개정은 뭐냐면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거군요.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항에 그 관리 운영하는 공항이 있다고 한다면 사용료에 대한 가격 규제 제도를 지금 현행은 신고제입니다. 네. 국가가 운영하니까 신고만 하면 되죠. 근데 신고 제도에서 앞으로는 정부 승인제로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받으면 승인 못 할 테니까 승인 못 해주니까 이건 팔아도 된다. 이 두 법안 자체가 목숨 걸고 어떻게든 누가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목숨을 걸고 위대하신 각하가 아니 누구예요?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팔려고. 어떻게든 팔려고. 그런데 비판이 오니까 그 비판을 어떻게든 피해서 팔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도 되나요? 제가 전직 의원인데 미래 아니 방법을 바꿨어 이제. 이제 비굴 기법으로 바꿨어. 그럼 그만해요 좀. 재미가. 아니 그런데 재밌는 게 한나라당 송강호 위원장이 이 법안을 올렸어요. 네. 법안을 올려갖고 작년 9월에 올리는데 법안 올릴 때 강기가 의원이 목숨 걸고 반대하면서 이거 안 된다 법안 올리면.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잘못했어요. 원래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올리기 전에 양당 간사가 협의한다 그랬거든요. 한나라당 최구식 간사, 민주당 최규성 의원 이거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이때 최규성 의원이 합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줬구나. 협의하는데 그걸 합의를 해줘서 법안을 일단 올린 상태에서 맡겼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밀려나간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실수했는데 민주당이 잘못이네. 그러면. 잘못이죠. 강기가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찬스 나와서 찬스. 강기가 무엇만 반대를 했는데 그 미세한 틈을 깔때기야 깔때기. 그 미세한 틈을 뚫고 들어와. 근데 송강호 위원장이 그러지 말고 법안 상정하고 일단 법안 심사 소위까지 보내고 나중에 토론하자 하면서 거의 기습적으로 상정을 해버립니다. 이 법안을. 아하. 두 개 법안을. 그런데 송강호 위원장은 충북 제천 담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재밌는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나와요. 작년에 이 송강호 위원장이 인천공항과 관련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작년에 충청권 의원들 중에서 후원금이 1등을 했어요. 후원금 모집이.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돈에 1등이 모였을 정도면 이분이 혹시 재테크에 밝으시면 비공개적으로 할 일은 없겠지만 2억 3,726만 원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2등을 한 사람이 1억 9천이니까 한 7, 8천만 원, 5, 6천만 원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부 법안심사 소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은 최기성 의원이고 최기성 의원이 그때 잘못한 것을 반성을 한다면 이 법안은 심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이 각하가 힘이 빠져서 이 법안은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저는 말이죠. 예. 네, 그 통과가 물론 안 돼야 되는데 예. 아까 이제 3쿠션 기법과 그렇죠. 국내 매각. 국내가 먹는 부분 15% 예. 이것을 19%좀 됩니다. 19%점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요 기법뿐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가시는군요. 각하께서는 말이죠. 굉장히 이 창의력이 넘치는 분이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제가 론스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론스타가 왜 검은머리 외국인 많잖아요. 검은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자본인 척하면서 론스타 올라타가지고 배당으로 먹는. 지금 그렇죠. 론스타가 한 2조 배당으로 뺐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론스타처럼 배당으로 빼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배당으로. 그럴 수 있고요. 배당으로. 왜냐면은 이미 맥쿼리가 배당으로 1,000억대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천공항은 이게 오해가 있어요. 인천공항은 각하께서 매각하려는 게 아니에요. 매입하시려는 겁니다. 각하가 매입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팔려는 게 아니고 자신이 살려고 하는 것이다. 네. SOC 투자할 때 특히 맥쿼리가 투자할 때 20% 정도만 내고 그
그 SOC 건설 비용의 20%만 내고 그 전권을 가졌습니다. 절대적인 경영권을 갖죠. 20% 정도 투자하면요, 정부에서 SOC 건설 자금을 한 20% 대주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뭐 그 시행사한테 대출해도록 돈을 줘요. 그래놓고 해서 다른 뭐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그랬고요, 춘천 가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도 그랬고 우면산 터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가지면 정권을 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하자면 저기 말할게요. 저기 이명박 시장이 시장 시절에 이명박 각하가 시장 시절에 우면산 터널을 여기 맥쿼리에서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이미 관계가 벌써 텄군요. 네, 그 전에 몇 가지 있는데 맥쿼리하고 서울시하고 30년 협약도 그때 맺어놨습니다. 각하는 의리에 정말 그 의리가 그 의리 있으신 분이 그때 왜 축의금을 안 냈는지 그건 영원히 궁금하다. 근데 10만 원. 이 정도를 가지고 20% 30%만 가지면 충분히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할 때 우면산 터널 때 이미 각하께서는 맥쿼리와 네. 아하. 저기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를 한 회사가 우리나라도 많은데 군인공제에도 있고요, 신한금융, 그다음에 금호, 그다음에 대한생명,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룹을 모아서 맥쿼리가 그룹을 모으면 30%가 아니라 40%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 그렇죠. 네. 그런 데들이 이제 19% 론스타 기법이 맞을 것 같아요. 론스타 기법이 있는데 맥쿼리 인프라의 자산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신한이에요. 신한인데 그래서 신한은행 신한 맥쿼리 금융자문, 그다음에 맥쿼리 신한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름을 일단 어렵게 놔야 지금 사람들이 모르게 어렵습니다. 아니 그 기법은요. 옵셔널 벤처스. 그 기법은요. 옵셔널 벤처스. 그다음에 LK뱅크 네. 이미 BBK인데 그렇죠. 커다란 기법이죠. 그렇죠. 각하가 깊어요, 생각이. 2009년에 이 맥쿼리 인프라에서 신한 측에 그 지불한 돈이 그 컨설팅 비용이 250억이 넘습니다. 자, 보시면 신한하고 이 정권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봐야 되는데, 랑찬 신한 회장님, 이제 가셨죠. 그 회장님은 그 대단히 큰 인물인데 이상득 형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근데 이분이 박연차 사건 때 50억을 준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혐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지, 신한이 그렇게 연결됐지만 204억 원을 그 차명 계좌가 나왔죠. 무혐의였어요. 아예 기소도 안 했어요. 뭐 돈 있는 사람이 통장 하나 만든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비자금 3억 원이 외부로 나갔다 했을 때 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 씨 이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바로 무혐의였어요. 이런 걸 조금 A 씨 이렇게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상득 그 형께서 노한균이라고 저기 KKK 사단에 TKK 사단의 그 적자를 거기에 서울지검장이 계속 박아두면서 이 그 신한 수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게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마 맥쿼리가 그 20%를 인수하면 신한이나 다른 30% 인수하고 법이 열렸죠. 원래 그 사람들은 돈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조금 내고 많이 빼먹는 빨대 작전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내고 나머지 검은 머리를 충분히 모아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각하와 맥쿼리의 그 역사가 그렇게 올라가는군요. 그리고 나서 쭉 조카가 이 일을 하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19%를 그렇죠. 국내 자본이 먹을 분량을 어떻게 올라타느냐, 혹은 검은 머리들이 어떻게 변장하고 들어가느냐. 결국은 그게 그 돈인데 배당으로 빼먹는 거. 요거 론스타가 지금 시전했지 않습니까? 2조 원 한 방에 빼먹는 거. 요거 방식으로. 네. 왜냐면은 몇 천억씩 나오거든요. 그렇죠. 몇 천억씩. 배당을 내면 그 세금을 피할 수 있고, 맥쿼리에서 지난해 2009년도에 1,900억을 배당하면서 세금은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주주들끼리 배당 나눠 먹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게 각하가 인천공항 매각이 아니고요. 매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매입인 겁니다. 이건 매입.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한나라당에서 이제 작년 10월 4일 날 국정감사합니다.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를 하는데 한나라당의 정의수 의원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으면 민주당에서 반대한 것처럼 반대를 해요. 한나라당에서조차도 인천공항은 현재 성장 초기 단계이고
저평가 상태이다. 서두르면 헐값 매각이 될 수 있고 국부 유출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게 한나라당 정의수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다음에 자기들도 사실은 다 아니까.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임기 끝날 무렵에 이 그 알토란 같은 기업을 왜 너 혼자 먹냐? 우리 나눠 먹자 먹으려면. 그다음 장제원 의원은 그래 이분들이 난 분명히 막을 거라고 봐요. 이게 그 한나라당의 요즘 상황을 보면 계파가 3개로 나뉘어졌답니다. 친이 친박 말고 또 친이는 이미 몰락해서 완전히 와해됐고 친박, 비박, 반박 이 계파가 3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친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 친이지 그러면 대답 안 하고 다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친박, 반박, 비박. 근데 반박은 거의 숫자도 없대요. 근데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 흑자 기업을 매각하면 경영에 간섭을 받고 공항의 공공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건 민주당 발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인천공항 매각은 민주당 인천시당도 관심을 갖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무슨 단순 평가를 하기 앞서갖고 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건 매각 못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향도 아닙니까? 저기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네. 저기 각하의 용기를 폄하한다고 저는 그거.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갖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호연지기. 저기 절대 그 물러서지 않는 분이기 네. 때문에 이거 아까 뭐 매입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매입이 맞을 것 같아요. 매입이에요, 매입. 매입이 진행- 맞을 것 같아요. 진행- 아, 저의 날카로운 어떠 지금.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이제 각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재테크를 통해서 사기업이나 이런 거는 많이 가졌는데 내가 진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공공성 있는 이런 기업은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를 수익 모델을 삼는 그렇죠. 이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무한 확장인 거죠. 각하만이 할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그 퇴임 후에도 국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출국하고 입국하는 이 국민들에 대한 애정 이걸 갖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내가 한번 매입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인천공항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수익 모델, 국가의 수익 모델화, 각하만이 할 수 있는 경지죠. 그러니까 국가와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거죠.